재밌는 스포츠 이야기 전해드리는 스포츠 그램 시간입니다. 평양에선 남북의 축구 꿈나무들을 비롯해 6개국 8팀이 출전한 평양 유소년 축구대회가 펼쳐졌습니다. 네, KBS에서는 평양 현지 9시 뉴스 생방송을 진행했고 축구 중계도 제작해서 녹화 방송할 예정인데요. 평양을 다녀온 한성훈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기자, 먼저 평양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이게 어떤 대회인가요? 일단 지금보다 남북관계가 훨씬 나빴을 때도 계속 진행돼 왔거든요. 네. 이번이 4회째를 맞은 대회인데요. 네. 이번 대회가 사실 의미가 있었던 것은 육로를 통한 민간단체의 어쩌면 사상 첫 방북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대회에는 뭐 경기도를 비롯해서 경기도 강원도를 비롯해서 6개국 8팀이 출전을 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이 출전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경기도에서 최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연천군이 출전을 했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남해도 강원도가 있고 북에도 강원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도이기 때문에 출전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4.25 체육단과 평양국제축구학교가 출전을 했는데요. 사실은 객관적인 전력에서 북한 팀들이 가장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우승은 북한 팀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남북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우정의 대결을 펼쳤는데 참 많은 박수를 받았다고요? 네, 특히 8월 15일 날 경기를 펼쳤거든요. 예. 8월 15일이라는 의미는 뭐 우리나 북이나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뭐 축구 경기, 단순한 경기를 떠나서 남북이 함께하는 축제의 무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8월 15일 날 경기에 6만 명의 관중이 모였습니다. 네. 유소년 축구 경기에 6만 명이 모였다는 점은 처음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장관이었는데요. 우리 선수들 중에서는 강원도 팀이 출전을 해서 북한의 4.25 체육단과 대결을 했습니다. 사실은 강원도 팀 같은 경우에는 주문진 중학교 단일팀이거든요. 네. 반면에 4.25 체육단은 북한의 엘리트 선수들이 모두 모인 팀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뭐 상대가 되지 않았고 운도 좀 따르지 않았던 것이 이 강원도 팀이 골대를 2번이나 맞췄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평양에서 경기를 하고 우리 선수들이 6만 명 앞에서 경기해본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제 실력도 발휘할 수 없었고요. 4대1로 졌는데 경기가 끝난 이후에 두 팀 선수들이 나란히 손을 잡고 그라운드를 한 바퀴 돌았거든요. 많은 관중들이 박수를 치고 단순히 승패는 아니었지만 뭐 승패를 뛰어넘은 감동을 느낄 수 있었던 현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8월 15일 경기는 저희 뉴스타임에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번 대회 평양에서 열리는 대회지만 영어로 경기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고요? 네, 피파 공식 대회는 아니었고요. 이번 예. 대회는 AFC의 승인을 얻어서 아시아 축구연맹 주관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피파 공식 A매치 같은 그런 느낌으로 모든 것이 영어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등장을 할 때 영어 익숙한 피파 음악이 나오고요. 그리고 페어플레이 깃발을 앞세우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소년 선수들인데 더 어린 선수들의 손을 잡고 나왔고요. 선수 교체를 할 때도 뭐 영어로 소개를 해줍니다. 그것이 뭐 남북의 대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소개를 해주고 골을 넣었을 때도 이 선수가 골을 넣었다라는 네. 것을 영어로 소개를 해줬거든요. 달라지고 있는 평양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 아닌가. 굳이 영어를 해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회 또 영어권 나라는 출전하지 않았거든요. 영어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평양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은 보여준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국제화가 되고 있는 네. 거네요. 네. 자, 한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요. 평양에서도 이 축구 선수 호날두 인기가 정말 대단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북한의 주민을 일일이 다 만난 건 아니었습니다만 저희가 접촉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느낀 결과는 북에서도 유럽 축구가 굉장히 인기가 있고 특히 스페인 축구가 가장 인기가 있고 최고 스타는 호날두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북에서도 뭐 직접 중계는 아닙니다만 TV를 통해서 유럽 축구가 방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도 기사가 많이 실리고 사진들도 실리기 때문에 상당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요. 특히 호날두가 유벤투스를 떠난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 호날두가 떠나면서 베일이 잘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는 이야. 20대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만나봤던 여성 중에 김경희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호날두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볼 수도 있었고요.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서 손흥민, 김연아 선수를 당연히 안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고 특이한 것은 여자 축구 지소연 선수를 지메시라는 별명으로 부른다는 점도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신기하네요. 와, 네. 한 기자가 또 취재했던 유럽 스포츠 많이 하는 젊은 여성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의 스포츠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고요?
우리와 똑같다는 것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취재진을 안내하는 여성 안내원이 있었는데요. 첫날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쪽에서 여성들이 싫어하는 대화가 군대 얘기랑 스포츠 얘기, 그러니까 네. 체육 이야기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그것이 점점 변하고 있다고 해요. 네. 북쪽이 특히 여자 스포츠가 강합니다. 여자 축구가 세계 정상급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자 탁구라든지 여자 농구라든지 이번 아시안 게임에도 뭐 여자 농구의 로수경 선수가 네네. 정말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듯이 남성 스포츠보다 여성 스포츠가 강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성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요. 일반인들도 예전에 비해서 체육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동강변에서 여성들이 체육 활동하는 것을 배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을 했거든요. 네. 그랬을 때 또 여성들의 스포츠 참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실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이번 유소년 축구대회 조선중앙방송이 제작을 맡았고요. 우리 KBS가 녹화 중계할 예정이라고요? 네, 현재 뭐 전인석, 한준희 중계방송 콤비가 가서 방송 녹화를 마쳤고요. 네. 카메라가 예전에는 7대로 축구 중계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 12대로 축구 와우. 중계 방송을 제작을 했고 여성 카메라맨도 2명이나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좀 신선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중계 방송의 수준도 굉장히 높았는데요. 이번 주에 KBS에서 평양 유소년 축구대회를 녹화 중계 방송할 예정입니다. 네. 평양을 다녀온 한성윤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